원장님 요새 네. 국정원의 네. 이제 전현직 국정원 이 네. 출신분들의 활약이 굉장한데, 네, 네, 이제 11일에, 네, 이번 달 11일에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번째 변론에 백종옥 차장께서, 전 네. 차장께서 네.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예. 증언한 것 중에 굉장히 또 논란이 됐던 게 네. 유령 투표가 가능하다 이런 좀 증언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 증언을 한 백종옥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네. 혹시 좀 어떤 분이셨는지 대강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하고는 업무적으로 엮일 일은 없었어요. 아, 그렇겠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는 아마 후배 기수 될 텐데, 네. 저 사람이 내가 우회적으로 물어봤더니 네. 굉장히 인재더라고. 아, 그래요? 그 서울공대가 아니고 네. 경북대학을 나왔어. 아, 그래요? 저 친구들이 경북대 갈 때쯤이면 굉장히 경북대학이 네. 서울대학교나 별 차이가 없을 때예요. 아. 응? 그 시절에는 뭐 서울대학교나 경북대나 부산대학이나 이런 그 국립대학들이 네. 왜냐면 지방에서도 굉장히 유능하고 공부를 잘하고 하는데도 가정 형편상 예를 들어서 하숙비가 도무지 공급이 안 된다든가, 네네. 또 뭐 서울에 친인척도 없어서 도무지 어디 가서 뭐 주거를 해결할 데가 없다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똑똑한 학생들이 지방 국립대학을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부산대, 경북대, 또 전남대, 전북대 이런 그 국립대학이 굉장히 인재들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저분이 예. 실력은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폐쇄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우리랑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30년 근무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만날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좀 일찍 나오긴 했지만은 네. 왜냐면 저분은 이제 나랑 분야가 다른 쪽에 일을 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뭐 접촉할 일이 전혀 없죠. 네. 만날 일도 없고 혹시 뭐 구내 식당에서 지나가다 만났더라도 알 수가 없고. 자가 누군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했던 네. 증언 중에 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충격 아닌 충격 이런 것도 받은 것이 네. 지금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네. 이 선관위 시스템이 그게 이게 인터넷망 그리고 선거 사무와 관련된 업무망 그리고 투표 관련된 선거망이 네. 다 독립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연결돼 있는 것이 네. 굉장히 그 침투 그러니까 외부 침투에 이 여지가 있다 네. 이런 좀 문제점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예. 이 백종욱 차장이 네. 현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23년 10월 10일 날 네. 이 전반적인 점검한 결과를 대국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 대략 2달 가까이 국정원의 보안팀이 가서 소위 해커로 가장돼 보고 침투돼 들어가 보고 또 네. 내부의 저 사이버 차원에서의 그 전산망 네트워킹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해보고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망과 외부망은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나가서 뭐 대사관에서 이제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대사관 안에서 외교관도 아닌 자들이 이제 외교관이 흉내를 내고 국정원 공작관들이 아니면 소위 말하는 에스피아나지 간첩이 네. 디플로맷으로 신문가장을 해서 백색 활동을 한다 이거지. 자, 그런데 서울에다가 지금 보고를 뭘 해야 돼.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부망이 따로 분리가 안 돼 있고 외부망이 인터넷망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게 다 스며 들어와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분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우리들은 내부망이 국정원의 본부와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 해외 나가서 근무를 해도. 네. 그러면 내 컴퓨터 단말기에서 내가 작성해서 보내는 그 보고문들은 네. 전부 다 암호화해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때 남들이 볼 수가 없죠. 네. 응? 그런데 지금 이 선관위 같은 경우는 1, 2, 3, 4, 5라고 하는 이 중국과 관련된 번호로 비밀번호가 책정되어 있질 않나? 그리고 그 원장님 1, 2, 3, 4, 5가 네. 그냥 숫자를 나열한 것 같은데 이게 중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나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 모처에서 쓰고 있는 네. 그 번호로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인지하기로는 1, 네. 2, 3, 4, 5가 네네.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칠 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지. 이게 네. 너무 단순해서 해킹 여지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만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요. 예, 예. 중국으로부터 이제 너무나도 여러 방면에서 침투를 당하고 우리 걸 뺏겨 나가고 예, 예.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거 때도 보면 그 중국 해커들이 작업을 하고 조작을 해놓고 흔적을 남기고 한 게 있었다고. 그게 뭐냐? Follow the party라고 하는. 네, 네. 그게 뭐냐? 당을 따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어로 하면 건당쏘 이런 얘기예요. 당과 함께 걸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요. 자, 국회 보세요. 한중 의원연맹이라는 곳에 이런 게 생겼어요. 국민의힘당은 한나라당 시절에 2009년도에 장광근 씨가 당시 사무총장 자격으로 북경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어. 네. 그 이후에는 차얼하키하고도 맺었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민주연구원의 양정철이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가서 당교, 중국 공산당 학교인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어. 이게 근본적인 그 안에 팩트가 뭐냐면요. 한미 간에 체결되어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미 혈맹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사적인 한미 간의 협업, 혈맹 관계를 깨뜨리는 데 있어요. 이거.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업무 교류 협약이 MOU가 발효가 안 되려면, 즉 효력이 없어지게 하려면 1년 전에 상대편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네, 네. 상대편의 동의를 구해야 돼. 이거 완전히 네. 노예 문서야. 그러네. 사실상 노비 문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 정당이라는 데가 선거로 인해서 뽑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중국의 그 문어발에, 중국의 뇌물에, 중국의 향응에 네. 다 지금 목도 잡혀 있고 허리도 잡혀 있고 발목도 잡혀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우원식이가 가는데 배현진이 걔는 왜 가냐고 거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네네. 지금 중국의 마수에 걸린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외교부는 없고 국정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교부 국정원 출신 중에서 네. 중국 안전부나 중국 통전부가 작성한 듯한 그런 내용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서 강연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도 있어. 외교부 국정원 출신인데요. 와. 그러면은 그 중국의 통전부 같은 데서 쓴 내용을 강연한다고 하면은 보통 어떤 내용일까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미국 망했다 뭐 이런 중국이 뜰 거다. 차이나는 라이징 선이고 아. 미국은 폴링 선이고. 네네. 조만간에 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중국이 전 세계를 갖다 장악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도 기치하에 다 모여라. 네. 뭐냐면 시진핑가 꾸고 있는 그 헛꿈 중국몽이라는 것에 다들 머리를 조아리고 여기로 들어와라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딱 그런 자료를 보다 보면은 이 자식은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그럼요. 아. 내가 실제로 그걸 지난번에 받아왔어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네네. 딱 봤더니 내가 만약에 국정원 방첩국장이면 이런 새끼 잡아다가 그냥 아주 그냥 탈탈 털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통전부가 하고 있는 대외 모략 전술, 대외 선무 공작 이런 내용들을 갖다 거기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워포인트 자료 만들 때는요. 네. 굵직굵직하게 해서 크게 개념이 딱딱 들어가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설명을 하잖아. 네. 이거는 완전히 대학생들 서브노트 만든 거지 시험 볼 때. 강의 안에다가 초록색으로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네네. 뭐 온갖 총천색으로 막 해서 하듯이 네. 파워포인트 그렇게 작성해 놓은 거야. 네. 보고서 이 새끼는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이런 정말 더러운 간첩 같은 짓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닐까. 내용적인 게 너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또 그런 놈들 중에서 어떤 놈이 있냐면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간사님이랑 나랑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중국 지역 근무를 같이 했어. 네네. 그럼 나왔으면은 끝난 거 아니야?
나왔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한 10년 전에 나오고 우리 간사님이 한 2년 전에 나왔다고 네. 쳐봐. 네. 그럼 2년 전에 나온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네. 야, 북경에 지금 누구가 있냐? 대련에 누구가 있냐? 상해는 누구야? 그게 왜 궁금해? 그러니까 안전부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꼭 그런 사람들 보면. 은퇴했음에도? 그럼. 그런 게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지가 거기서 비자 장사를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네. 근데 왜 후배들이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나가 있는 게 왜 궁금하냐고. 네. 그걸 안전부가 지시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새끼야 그동안에 우리 돈 받아 먹었지? 지금 상해는 누가가 있어? 홍콩에 누구가 있어? 북경에 누가가 있어? 이거 빨리 파악해서 보고해. 그럼 또 이제 그거 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자 장사 같은 게 있어갖고. 비자 장사. 영사들 중에 또 국정원 출신도 있으니까. 네.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비자 장사 해먹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내가 다 겪어봤던 일들이야. 네. 비자 장사 같은 거는. 어제 백종욱 씨가 지금 아마 저게 지금 국힘당 비례대표 몇 번으로 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얼핏 지나가면서. 근데 저 사람이 네. 그 업무적으로는 능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 당시 2023년도입니다. 네. 2달간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백종욱 당시 현직에 있던 3차장이 네. 저 사람이 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나서 보니까 크게 다르진 않아. 그 당시에 했던 발표와. 예.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지금 언론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요. 구체적으로 아주 이 외부에서 해커들이 선관위 내부망에 해킹이 가능했었다. 네. 그다음에 사전투표 및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 관련 시스템 조작도 가능했던 것이다. 네네. 이것까지만 해도 끔찍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거를 국정원님이 알았어. 찾아냈어. 네. 그러면 예전에 같으면 그런 걸 찾아내잖아요. 그럼 당연히 현장 갔던 우리 요원들은 국장한테 원장한테 이렇게 보고할 때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죠. 네. 이번에도 2023년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후배들이. 그런데 저 사람 차장, 네. 원장, 김규현, 네. 국장원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당시에요? 네, 뭐냐면 네. 부담스러우니까 대통령한테는 얼마만큼까지 보고를 했는지 몰라요. 난 내부적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후배님들은 네.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나라에 썩어 빠진 이 선거 관리 시스템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국장 차장에 있는 놈들이 이걸 안 하고 그 원장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발표해서 저 사람이 2023년 10월 10일 날 내가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예. 찾아보면 다 나와. 어느 언론사든지 2023년 10월 달에 10월 10일 날짜로 백종욱 현 국정원 3차장이 나와서 선관위를 점검한 내용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이나 시간이 있었어. 10월 10일 날 발표했죠. 11월, 12월, 1, 2, 3, 4, 4월 10일 날 총선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6개월이란 이 어마무시한 시간이 있었는데 뭐 했냐 이거야. 이 점에 있어서는 네. 내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진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 6개월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왜 또 당했냐 이거야. 네. 4월 10일 날. 4월 15일 날 2020년 4.15 때 네. 당했다고 인지를 했다라면 또 당은 뭐야고. 바보 아니야. 전능 아니야. 네. 그 왜 거짓말인 걸 알고 부정이 있었고 조작이 있었고 알았는데 국정원에서 이렇게 밝혀줬는데 그 뭐 했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너무 서로 얽혀 있어서 이런 부정 문제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따가도 얘기 되겠지만 네네. 홍정환이 같은 예를 보면 네. 이게 지금 서로 위아래 상하 좌우가 네. 홍정환이 같이 이 썩어 빠진 감자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다들 부식되고 같이 썩어서 넘어간 거예요. 네. 돈으로 엮여지고 무슨 이권으로 엮여지고 예. 그러니까 서로 봐주고 감춰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도둑놈의 집단이 됐던 거지. 우리나라 어디가 국정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전 공무원 조직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백종옥 차장의 증언을 좀 보니까 네. 그 기간이 네. 조사하는 기간이 제한돼 있어서 선관위 전체 장비가 6,400대래요. 근데 여기서 5%밖에 네, 못 네. 받다고 하더라고요. 예, 317대. 그래서 못 받고 당시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그 부정선거 어떤 해커에 의한 침입 그런 네. 거는 발견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네네. 그때도요. 예. 2024년 10월 10일 날도 국정원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인터넷을 통해 네. 선관위 내부망 침투가 가능했고 네.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이거 지금 국정원 발표네요. 네네. 거기다가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도 할 수 있고, 사전에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도 표시. 그러니까 서로 엇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거기다가 당시에 벌써 심각한 내용들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재하지도 않는 예. 유형, 예를 들면 1850년에 태어난 사람도 네. 투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유령 유권자가 어떻게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이 되고 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산채로 지금 버젓이 되살아나서 투표를 하는 이런 선거인 명부의 조작, 개폐 이런 것을 다 변경이 가능했다라고 당시 국정원이 확인한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 조사를 아주 잘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조사를 해서 이렇게까지나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까지나 부정이 심하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게 그렇죠. 사람의 도리 아닐까요? 네. 안 일어나게 방지하고. 그럼요. 근데 그런 개선책이 없었다는 게 네. 너무나도 지금 한탄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번에 윤통의 뭐 국정을 발목 잡고 예산은 뭐 제로로 만들고 온갖 파행이 국회에서 네, 네. 벌어지고 정말 깡패 집단이 쟤들이. 그런데 만약에 지난번 4월 10일 날 했던 선거에서 국힘당이 내부적으로 분열 않고 그 당시에 이재명의 내당도 엉망이었는데 예. 4월 10 총선 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180, 190을 가져가고 얘네들이 야당이 100에서 110석 정도 가져갔다라면 과연 대통령을 갖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방해하고 이런 게 할 수 있었겠느냐고. 그 당시에 그렇게 방지를 다 했다면. 그럼요. 그렇죠. 방지를 해서 예. 여당이라고 하는 국힘당이 아무리 쓰레기들이 많지만 네. 그래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난 최소한도의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 네. 라고 보는데 예. 뭐 내 생각이 틀렸다고 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지난 4월 10일날 총선에 저놈들이 부정을 하고 그렇게 사전투표하고 조작질을 해도 그것을 못하게끔 사전에 대비를 하고 했더라면은 네. 총선에서 이겼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식의 망신도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네. 제 사실 계엄에서 네. 부정선거 밝히려고 했다는 부분부터 제가 참 매치가 안 됐던 게 저는 4월 10일 그 기간 때 당시에 네. 사전선거를 권장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럼요. 윤 대통령 측도 그럼요.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네, 그랬었고 네.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먼저 가서 사전투표도 했죠. 그랬었죠. 네. 예. 한동훈이도 하고 네. 다 했죠.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인지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보니까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네네. 시민단체를 공정선거 국민연대라는 그렇죠. 것도 만들어서 해봤고 예. 근데 이번에요 그 국정원이 밝힌 내용 중에서 네. 통합선거인 명부 관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도 되고 네. 그 정보를 갖다 외부 해커가 그걸 탈취해서 가져다 내 멋대로 바꿀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전체 유권자의 정보가 다 저장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침투가 네. 가능하다? 그 정도로 보안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 이건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이 사형을 시켜야 돼. 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서. 오히려 공범으로도 좀 아니 도둑놈들 오라고 문 열어두고 그렇죠. 시죽거리고 눕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